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안보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중국 경제 폭망할 수밖에 없는 중국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딥스테이트의 아주 핵심 멤버죠. 조지 소로스가 연일 스스로 기고를 해가면서 중국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공동부유 재창으로 완전히 이 관치 경제로 들어가고 기업들의 이익을 뺏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투자한 투자 자본들이 거의 뭐 엑소더스 하듯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재창 이후에 급격하게 공산화 행보를 걷고 있는 중국에서 각국 기업과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최근 기업 경영 최우선 과제는 사업 확장이 아닌 리스크 관리이며 중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욕은 사라졌고 철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9월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모 대기업 베이징 지사 임원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내 공장 등 자산을 팔아치우거나 사업을 축소 재편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SK그룹의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는 베이징 SK타워는 물론 SK렌터카를 매각했고 현대자동차 역시 중국 사업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며 베이징 제2공장을 샤오미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중국 시장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진작에 광둥성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과 장수성 수저우 컴퓨터 조립 공장을 폐쇄했고 LG는 저장성 냉장고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이징 트윈타워를 매각했으며 롯데 역시 유통 부분을 완전히 철수시키며 중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접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의 경제개발 비전을 설명하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의도와는 정반대의 행보인데요. 이는 최근 급격히 공산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자산 강탈, 애국주의 마케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기술 유출 등의 결과 때문이라고 중국 진출 업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주도로 중국의 한중경제협력 시범구를 조성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냐? 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큰일 나고 있네요. 이게 뭐 당연한 결과죠. 아니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그 노조를 설립하고 그 노조를 중국 공산당에서 컨트롤하고 그 노조가 경영에 개입하고 또 정부가 기업의 공기업을 가지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고 그 기업의 이사회에 진출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또 이익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누가 여기다가 투자하겠냐 이거죠. 기업은 내가 열심히 하고 시장이 좀 이렇게 되고 장기 전망은 이렇게 되고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죠.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그 예측을 시장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그나마 좀 예측 가능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워낙 시장이 크니까 사업을 했지만 아무리 사업이 시장이 크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그 진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죠. 그리고 리턴이 커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 여기 왜 투자하겠습니까? 나와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화웨이 뭐 등과 맞물려 가지고 뭐 LG 그럼 이 좀 친중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LG도 지금 뭐 가전 공장 여기서 접어가고 있고 그런데 LG는 참 작년에 뭐 현지 공장 확대하고 뭐 하더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삼성 신작에 사업 공장 철수하고 현대도 베이징 현대라는 법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한령 사드 사태 이후로 안 팔리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도 자신들의 자동차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전기차로 많이 또 전이하고 해서 이제는 뭐 베이징 현대 안 팔리고 하니까 뭐 나와야 되는 것이죠.
SK 거기는 따님이 최민정 씨죠.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해군 OCS 학사장교로 복무를 하고 해서 뭐 이 국민 이미지도 좋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인연 가지고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 SK는 지금 뭐 건물 팔고 렌터카 회사는 토요타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뭐 빠져나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업만 그렇겠냐. 그런데 이 추세는 마윈에게 그 가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를 보고 전 세계가 아뜨거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트럼프 시대 후반기부터 EPN 만들어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었죠. 3조 달러, 3,500조 원이 지금 시총이 지금 중국에서 날아갔습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거 큰일 날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한국 정부는 북방경제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유지하면서 빨리 시범구에 우리 한국 기업들 투자해 라고 지금 독려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가 중국의 영업사원인지 하수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정체, 저 탈, 껍데기 반드시 벗겨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적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중국에 연이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쏟아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8월 30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를 통해 시진핑이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조지 소로스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실수라며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로스는 현지 시각 9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블랙록의 중국 실수라는 기고를 통해 지금 중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투자이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짓이다 라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의 중국 투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블랙록이 지난 8월 30일 중국 고객을 위한 뮤추얼 펀드와 기타 투자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블랙록은 해외 고객들의 돈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시진핑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을 구분짓겠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중국 정권은 모든 기업을 국가 소유이자 국가의 도구로 간주한다 라며 블랙록 경영진은 지금 중국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비극적인 실수다 라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또 미국 정부와 의회에 중국에 대한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소로스의 경고대로 중국의 급격한 공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 대기업 시총은 마윈 사태 이후 3조 달러가 증발하며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의 이 같은 경고는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중국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자본과 기업의 철수와 경제적 고립이 본격화된 중국, 이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지 소로스, 나이 아주 많지만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죠. 딥스테이트, 또 민주당, 이 계열하고 아주 커넥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미국 대선 때 중국과 함께 트럼프를 몰아다녔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중국이 연대를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공동의 적을 몰아냈죠. 그러면 이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뭉쳤던 이 자들이 원래 한 몸이 아니니까 당연히 또 내부 투쟁, 또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분열의 과정이죠. 적 잡았으니까 이제 토사구팽, 사냥개 잡아서 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토끼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냥개 필요 없으니까 사냥개 지금 솥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을 사냥개로 보고 지금 잡아먹으려고 껍데기 벗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이런 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조지 소로스가 8월 30일은
파이낸셜 타임즈에 자기가 또 직접 기고를 해서 거의 사설처럼 어마어마한 장문의 기고를 했고 또 일주일 만에 월 스트리트 저널 둘 다 이제 경제 전문지로서 최고의 그런 그 이너서클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트림 언론이죠. 여기에다가 또 기고를 했어요. 이런 언론들이 조지 소로스가 기고를 하겠다 그러면 뭐 얼씨구나 하고 그 원고 받아주죠. 또 기고를 한 조건으로 광고를 또 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계속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중국의 투자를 위한 어떤 상품을 출시하니까 니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탈레반도 보면 뭐 이 정권 탈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정권 탈환하고 나니까 회의하다가 서로 간에 총질하고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트럼프 잡고 나서 이젠 중국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온다면 중국 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장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생존하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도 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외면하면 살 길이 없죠.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영국이 수백 년간 부를 쌓아왔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무렵부터 또 미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막강한 부를 쌓아왔다가 그 다음에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생산 공장 하면서 또 부를 쌓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됐는데 그 생산 공장 자격을 아직은 패권 국가인 미국이 박탈하려 하고 있고 그 생산 기지를 여러 국가에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 그 생산 기지 허브를 다시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친중 정부고 반미 정부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하는 정권 뽑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